네, 최근 40대 연예 기획사가 대표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도 서로 사랑했다면서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현행 13세인 미성년 성관계 처벌 기준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를 상당히 뜨겁게 달궜던 판결이 이 사건인데요. 지금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 가늠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3세 미만, 한마디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은 피해 여성이 동의를 했건 아니면 협박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이상 내지 16세 내지 19세 중학생 전후로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실적으로 어떤 폭행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동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대로 입증이 못하면은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와 같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 13세 이상 16세 정도의 어떤 여중생 정도 되는 미성년자를 좀 더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폭행이나 이런 것 없이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식으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 네. 엊그제 이제 여성 변호사회 주관으로 해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예. 아마 지금 이 19대 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들, 여야 여성 의원님들이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16세라고 하면 이제 중3 학생이 네, 되는데요. 학생이 이제 어떤 위력에 이어서 성적 강요를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 실제로 좀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네, 현실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강간이나 이런 것이 친고죄였지만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다 보니까 기소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가 있었다, 무조건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네. 실제로 어떤 폭행 협박이나 위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해버리면은 예. 처벌의 공백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뜨거웠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인데 처벌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16세로 상향을 했을 때 좀 부작용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실제로 우리 춘향전 같은 경우에 춘향이도 네.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도 16세였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에도 16세 정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6세 정도라고 하면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있는 미성년자까지 이와 같이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예.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사이에 이와 유사한 입법이 발의가 됐지만 예. 지금 법무부라든가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비슷한 또래 사이의 어떤 성관계가 상당히 있고 또 어떤 그 정도의 어린 친구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오다 보니까 입법이 계속 안 됐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 취지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입법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지금 중지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에 뛰어든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럴 경우에 피의자를 볼 것인지 피해자를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쟁 선상에 그렇습니다. 있는 실질적으로 거죠. 이제 여전히 이제 어린 여성 소녀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사건 본인으로 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같은 공범 비슷하게 해서 보호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린 어떤 여성들의 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그와 같은 입법 태도도 조금 바꾸어서 피해자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입법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금 14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세로 돼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4세, 15, 6세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13세로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6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다는 그런 점이 예.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발육 상태도 좋아지면서 이 그 어린 친구들이 빨리 크는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반면에 예.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 신체적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앞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와 같은 그 여성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 입법적인 보완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어떤 범죄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있다면 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문제인데 그거 케이스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네. 위계 위력, 한마디로 어르고 달랬느냐 이건데 그것을 가지고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내가 그와 같은 것을 감수한다 이렇게 다 보니까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을 제대로 조사해서 실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계 협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가리는 것이 형사재판의 요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